봐봐, 우리 집을 계약을 했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2억밖에 없잖아. 근데 집이 8억 6천이다. 거기에 옵션비까지 하면 9억 가까이 돼. 8억 9천을 나오거든. 거기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취득세랑 등록세. 그까지 다 하니까 9억 3천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듈한 돈 얼마야? 7억 3천이야. 근데 7억 3천은 우리가 대출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가려면 자기야, 일로 봐. 좋은 소식 있어. 뭐? 뭔데? 봐봐, 우리 집을 계약을 했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2억밖에 없잖아. 근데 집이 8억 6천이다. 거기에 옵션비까지 하면 우리가 3천 정도 돼서 거의 9억 가까이 돼. 8억 9천 얼마거든. 거기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취득세랑 등록세. 그까지 다 하니까 9억 3천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듈한 돈 얼마야? 7억 3천이야. 근데 7억 3천은 우리가 대출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가려면 내가 찾아봤거든? 7억 3천 대출이 나온대. 원래 분양가가 8억 6천이잖아. 거기에 70% 계산하면 6억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1억 3천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근데 분양가 대비해서 대출이 나온 게 아니래. 그러니까 8억 6천에 대비해서 70% 나오는 게 아니래.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우리가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들이 온다고 했잖아. 은행들이 감정가를 분양가 대비 1.3배, 1.2배, 그러니까 130%, 120% 이렇게 매긴대. 그러니까 저기 장애자이 있지. 장애자이. 거기가 분양가 우리 비슷했거든. 8억 초반대였거든. 걔네들이 감정가를 12억을 받았대. 그럼 12억으로 70%를 계산하면 8억 넘게 나오는 거야, 대출이. 이제 처음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애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뒤에 이제 취득세랑 등록세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이 나온대. 우리도 지금 좀 있으면 나오잖아. 그러면 은행들이 와서 감정가를 110%, 120%, 130% 매겨서 감정가를 높여주는 은행으로 가면 거기서 대출을 받으면 된대. 그래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7억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우리 서울이잖아.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130% 1.3배까지 나온대. 내가 1.3배를 계산해봤더니 11억이 좀 넘더라고. 우리 분양가 1.3배가. 그러면 대출 한도가 7억 7천까지 나와. 우리가 7억 3천이 필요하잖아. 오 대박.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이자는 우리가 이제 분양 아파트들은 원래 이자가 더 싸대. 은행끼리 경쟁을 해서 이자를 더 낮게 주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약을 하잖아. 그럼 구축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축을 갔어야 되네. 그니까 구축은 그냥 그 가격 시세의 70%만 주니까 우리가 한도 때문에 못 가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또 계산을 해봤거든. 실제로 되느냐. 방금 말한 건 LTV라고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나오는 대출 한도야. 근데 이 LTV를 감정가를 높게 잡으니까 높여준 거야. 근데 영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DSR 한도 제한이라는 게 더 생겼대, 규제가. 그게 뭐냐면 소득 대비. 우리가 버는 거 대비 한도 규제를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중에 더 낮은 거를 대출 한도로 잡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DSR을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DSR이 뭐 스트레스 규제 1단계, 2단계 있다는데 우리는 분양받을 때 당시에 그 규제를 봤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1단계, DSR 1단계래. 네이버 DSR 계산기 눌러보면 그 계산한 게 나오더라고. 거기에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금리를 4%로 예상을 하고 DSR은 40%까지 나온대.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새마을금고 있지. 그리고 지역농협 같은 거. 걔네들은 DSR 50%까지 준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도를 더 많이 준다는 거야, 걔들은. 뭐가 다른 거야? 그냥 한도 차이야.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상관없대. 1금융에서 빌리든 2금융에 빌리든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차이가 없대. 금리도 차이가 안 나고? 금리는 요즘 2금융이 더 싸대. 되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1금융 거들은 가상금리가 너무 높대,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예금금리는 낮은데 대출금리 높은 이유가 가상금리를 엄청 붙인 거야. 이게 정부에서 너네들 대출하지 마 이래서 대출 못하게 하려고 가상금리를 엄청 붙인 거야. 근데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에서 이런 제재를 받는 게 아니래. 금감원 소속이 아니래. 그래서 금감원을 터치를 못하니까 새마을금고는 가상금리가 낮다는 거야. 옛날에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 은행들이 너무 높으니까 가상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새마을금고가 더 싸대 요새는. 그러니까 걔네들 DSR이 50%도 되면서 금리도 낮은 거야.
더 좋네? 집값은 비싼데요. 구독은 공짜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필요한 돈이 7억 3천이잖아. 지금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 높게 4%의 대출금 7억 3천을 해봤더니 소득을 넣어야 되거든. 거기에 소득을 우리가 1억이 넘잖아. 그래서 1억만 넣어봤어. 그랬더니 DSR 한도가 DSR 퍼센트가 36%가 나오더라고. 뭐 말이냐면 40%보다 미치면 대출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억보다 좀 소득이 훨씬 많잖아. 응. 그래서 DSR 규제는 안 받아.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론은 결론은 대출이 나온다. 진짜? 그래서 우리 7억 3천은 충분히 나와. 이사비, 중도금이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거 그거까지 다 해서. 그 싹 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비 이제 9억 3천에 이제 나머지 이제 가구하는 것들은 따로인데 그거는 일단 빼고 일단 집에 들어야 되잖아. 집에 들어야 돼. 집에 들어올 수 있냐? 따져봤을 때 우리 지금 소득으로 봤을 때는 대출이 10억 이상도 나와. 그 DSR 이제- 한도는. 이제 달달이 우리가 이자를 얼마를 갖고 나갈 수 있냐 그것만 계산하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도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금리가 4%면은 최대 이제 300만 원까지 매달 내더라고. 사실 우리가 지금 매달 지금 모으는 돈 이런 거 따져보면 300만 원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삶보다는 오히려 더 매달 지출이 줄어드는 거야. 집을 샀는데도 우리는 매달 지출이 고정 지출이 더 줄어. 그래서 남는 돈 갖고는 모아가지고 빨리 대출을 갚아 나가야지. 근데 어떻게 1.3배가 되고 1.2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감정가라고 한대. 원래 은행 대출은 모든 게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돼. 그래서 분양가를 감정가로 잡을 수도 있대. 은행에서 얼마나 잡아줄지는 그들의 몫인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잡는데 이제 법무법인들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붙어 있잖아. 걔네들이 그걸 하는 거래. 금리를 낮게 잡아주고 한도를 높게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래.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서.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이 그거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해준대.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잖아. 음. 그래서 가치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는 1.3배 이상 받는데. 그래서 장애사회도 그래서 12억까지 받은 거야. 우리도 12억까지 받으면 되게 좋겠다. 뭐 그 한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억까지만 받아도 7억 7천이거든? 그럼 우리는 LTV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7억 7천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 진짜. 이제 우리는 대출 한도 감정가만 높게 받는 은행만 찾으면 돼. 제발 그것만 되길. 법무법인에서 우리 카페에다가 공지를 해준대. 이 은행은 감정가가 몇 프로예요? 금리는 얼마예요? 대출 조건 얼마예요? 이렇게 다 은행별로 막 수십 개가 들어온대.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막 은행 다 들어와 있잖아. 걔네들에다가 추가로 막 이금융가까지 다 들어온대. 근데 지금 우리가 1000세대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리면 어떡해? 그러면 한도가 소진이 되면 끝난대.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우리는 감정가가 11억 이상 되는 데는 바로 넣어야 되는 거야. 그걸 계속 주시해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감정가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그 정도 감정가는. 우리 진짜 이사 준비해도 되는 거지? 이사 준비해야 된다니까? 가자. 구독해두면 신축 아파트 계약 후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계속 볼 수 있다.